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장강명입니다. 저는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고요. 소설가를 하기 전에는 신문사를 11년 정도 다녔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신문사를 다녔고 그 다음부터 전업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신문사를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쓰면서 전업 작가가 된 이야기 같은 걸 하겠는데요. 제목은 스낵 정보의 시대라고 붙여봤어요. 스낵 정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 용어로 만들어낸 말인데 제가 좀 뜻을 바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스낵 정보가 어떤 건지 우리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우리 사회를 지금 시대를 제가 스낵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아주 대학생분들이 약간 연배가 있으시면 1990년대 후반생, 그리고 좀 연배가 젊으시면 2000년대생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기간이랑 정확히 겹치는데요. 저는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가 20대 초반부터 20대 초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을 저는 매체혁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혁명이 시작될 때 태어나서 계속 줄곧 그 혁명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혁명적이었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 경험이랑 섞어가지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지금 20대 중반이시면은 아마 철들고 나서 계속 줄곧 인터넷을 하셨을 거예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경험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꽤 오래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인터넷이라는 거를 처음 보게 된 때, 그냥 정말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처음 보고 그거를 처음 해본 때, 그때가 이미 20대 초중반이었어요. 제가 1975년생인데 군대를 이제 1996년에 갔거든요. 그리고 1998년에 만 23살이죠. 그때 제대를 하고 대학교에 갔더니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모든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에 이렇게 PC실이라고 해서 거기서 시간을 내고 시간을 재서 한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처음 보고 정말 신기하다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거를 처음 보고 2000년에 오마이뉴스가 창간을 합니다. 2000년 2월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2000년 5월에 네이버 뉴스가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인터넷 언론이라는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정보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요,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대표적인 경우였을 텐데 아침에 신문을 구독을 했어요. 종이신문을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이신문이 오면은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그걸 제일 먼저 보시고 식탁에서 들고 1면부터 뭐 끝면까지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제 동생이 같이 봤습니다. 온 가족이 종이신문을 함께 보고 뭐 오늘 뭐 있나, 1면에 뭐 있나, 2면에 뭐 있나, 사회면에 뭐 있나, 무슨 기사가 있나 이런 거를 보고 점심때까지 아무 뉴스 업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럼 점심때 누굴 만나면 아침에 신문 봤어? 그 기사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뉴스 업데이트는 언제냐? 밤에 9시에 방송 뉴스, 뭐 9시 방송 뉴스, 뭐 SBS 있었으니까 8시 뉴스를 보는 분도 계셨죠. 8시 뉴스. 이렇게 그때 이제 또 한 번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뉴스라는 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2번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신문으로 그리고 저녁에 방송으로. 그때도 뭐 YTN이랑 CNN이 있기는 있었어요. 연합뉴스도 있기는 있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보려면은
케이블 방송이 나오는 TV 앞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합뉴스는 물론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내주긴 했는데 연합뉴스 기사 단말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돈을 내고 사서 보는 형태였습니다. 언론산업 종사자가 아니면은 뭐 연합뉴스 단말기를 거의 볼 일이 없었어요. 경찰서 같은 데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뉴스를 업데이트 받았고 그 업데이트 내용은 아침에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었죠. 신문의 1면부터 보통 뭐 24면 또는 32면까지 거기에 실리는 기사 그게 전부였고 밤에는 뭐 방송 뉴스가 길면 1시간 짧으면 뭐 한 40분 정도 그때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2000년까지 인터넷 언론이 생기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저는요 2002년에 종이신문사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종이신문 발행 부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243만 부, 중앙일보가 212만 부, 동아일보가 201만 부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새 신문 발행 부수를 합하면 600만 부가 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신문을 한 가족이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 신문이 600만 부를 발행했지만 독자는 600만 명이 아니라 아마 10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1200만 명, 뭐 1800만 명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2000년, 2002년까지 일했는데 이 종이신문 발행 부수는 꾸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그때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많이 퍼졌는데요.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공짜로 뉴스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오마이뉴스에 접속을 해도 되고 네이버 뉴스에 접속을 하면 모든 언론사에 네이버에 제공을 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을 공짜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2001년 9월에는 프레시안이 창간을 하고요. 인터넷 언론이라는 게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와 달리 기자만 몇 명 모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윤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송출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이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 붐을 타고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제가 2002년에 이제 신문 기자였는데 취재 현장에서 가끔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면 신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종이신문 기자를 만나면 그냥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안 신기한데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기자를 만나면 신기했어요. 와, 인터넷 언론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시민 기자가 아니라 오마이뉴스에 소속된 오마이뉴스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기자를 만난 거는 2003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종이신문 기자가 됐을 때 밖에서 이제 보던 거랑 다르게 안에 들어가서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느냐면은 저는 기자가 이제 굉장히 바쁘니까 기사도 굉장히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신문이 발행 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4개면을 발행할 때도 있고 제가 신문사의 그 시절에 32개면을 발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떤 기사거리를 취재를 하더라도 그날 다른 더 중요한 기사가 있으면은 그 기사는 밀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경찰서를 다니는 사회부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강도 사건, 폭행 사건, 절도 사건 이런 건 너무 흔해서 기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막 기묘한 사건이 아닌 한.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망 사건이다. 한 명이 사망했다. 이러면 이게 기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 일단 취재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취재는 다 했지만 기사가 안 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혼자 취재를 해서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조그만 특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랑스럽게 회사에 보고를 해도 오늘 지면이 빡빡하니까 네 기사는 그냥 쓰지 않겠다 이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그때도 이제 단독이라고 그런 걸 부르기는 했지요. 그래서 선배 제가 이거 단독으로 알아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선배가 듣다가 그래 너 혼자 계속 단독으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좀 무안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다 종이신문의 그 지면이 한정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인터넷에 이제 제가 다니던 신문사도 기사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점점 줄어들면서 신문에는 종이 신문에는 안 실리지만 포털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써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가 포털에 공급하는 기사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 거는 그 기사의 조회수, 클릭 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공급할수록 클릭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더 많이 공급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단독거리들, 그전에는 이제 취재한 기자도 부끄러워서 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사에도 단독이라고 붙이고 기사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 2020년에 보면 아니 뭐 이런 거를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사를 공급을 하느냐, 내가 이런 일까지 알아야 되느냐 싶은 그런 사소한 시시콜콜한 기사들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죠. 무슨 어떤 유튜버가 누구를 저격했다, 뭐 어느 셀럽이 뭐 자기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런 거에 뭐 단독 붙이고 기사가 올라옵니다. 제가 종이신문 처음 다녔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인터넷 환경이,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그리고 점점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뉴스를 사람들이 보는 간격도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컴퓨터 앞에 있으면은 일단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늘 뉴스가 하나씩 속보가 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보통 하루에 2번 뉴스를 업데이트를 하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거를 뭐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새로 올라온 뉴스 없나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기사도 그냥 단독 기사가 아니라 뭐 1보, 2보, 종합 2보, 종합 3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유튜버를 저격했다, 단독 1보. 그 저격당한 유튜버가 또 뭐라고 반박글을 올렸다, 단독 2보. 거기 반박글에 대한 재반박을 올렸다, 종합. 누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뭐 논평가가 뭐라고 어느 셀럽이 이렇게 흉을 봤다, 종합 2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잘하고 이거 꼭 알아야 되나 싶은 뉴스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이신문 기사를 쓰다가 인터넷에 기사를 공급하면서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때쯤부터 이제 제목 장사를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종이신문이 이제 구독료를 바탕으로 돈을 벌 때에는 사실 그때도 제목이 뭐 굉장히 심심한 건 아니었지만 눈길을 끌게 만드는 거였지만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포털 뉴스에 다른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인터넷 언론들이 같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공급을 하면서부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기사를 공급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클릭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제목을 점점 자극적으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였는데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기사 제목을 취재 기자가 달지는 않아요. 신문사에서는 편집 기자라고 불리는 직군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제가 기사를 취재를 하고 기사를 보내면 편집 기자가 그 제목을 답니다. 종이 신문에 나가는 기사 제목은 그렇게 편집 기자가 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종이 신문 제목이랑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 제목이랑 또 달라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으면은 기사를 일단 닷컴 자회사에, 인터넷 자회사한테 판매를 한 다음에 그 회사가 다시 포털에 판매를 하는 구조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클릭 수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제 좀 바꾸고, 또 신문 기사는 2줄인데 그 컴퓨터 화면에서는 포털 사이트에 정렬되는 기준으로는 1줄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제목 장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느 언론사가 굉장히 심하게 낚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언론사가 심하게 낚시를 해서 기자들끼리도 이렇게까지 제목을 과격하게 달아도 되나?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낚시들입니다. 뭐 미모에 누구 눈물 흘린 이유는 뭐 그런 제목들, 막상 클릭해서 보면 별거 없죠. 약간 사람을 속이는 제목들이죠. 그런 제목들을 어느 언론사가 달기 시작하니까 다들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클릭이 그런 기사에 많이 높아지니까 저희가 이제 닷컴 자회사에 하루 동안에 클릭이 제일 많았던 기사 같은 거로 보고를 봤는데 그런 때에도 보면 제목이 자극적이면 클릭이 높아지는 건 거의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고 점점 다들 그걸 따라가게 됐습니다. 인터넷 뉴스 창에 올라오는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사람을 낚는 내용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